여러분, 혹시 지금도 매달 월세 내고 계신가요? 30만원, 50만원, 많게는 70만원까지 통장에서 빠져나갈 때마다 속이 쓰리셨죠. 그런데 그 월세 그냥 내기만 하셨다면 정말 손해보신 겁니다. 사실은요, 월세 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돈을 나라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서, 아니면 누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수년, 수십 년 동안 한 푼도 못 돌려받고 사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나도 지금쯤 몇십만원, 몇백만원은 돌려받았겠구나, 이 생각 드시는 분들 지금부터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청년이든 프리랜서든 자영업자든 은퇴하신 어르신이든 월세만 내고 있다면 전부 해당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월세를 냈다면 나라에서 얼마를 돌려주는지, 나는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하는 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단계별로 아주 쉽게 설명드릴 겁니다. 보고 나면 딱 한마디 나오실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손해보고 살았구나. 영상 끝에는 올해 안에 꼭 신청하는 방법과 꿀팁까지 모두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꿀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 이름부터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월세를 내고 사시는 분들에게 나라가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거나 돈으로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무슨 복잡한 제도 같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월세를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훨씬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자영업자, 프리랜서뿐 아니라 은퇴하신 어르신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만 받는 분들도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만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내 이름으로 계약된 월세집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집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 셋째, 월세를 통장 이체로 내고 있어야 합니다. 넷째, 내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이란 건 이렇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1년에 7천만원 이하,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은 6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주택자, 즉 집이 없어야 합니다. 이 조건만 충족하면 나라에서 내가 낸 월세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깎아주거나 환급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돌려주냐고요? 1년에 낸 월세 총액의 최대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원씩 월세를 냈다면 1년이면 600만원이고 그 12%면 72만원입니다. 물론 연소득이 높으면 공제율이 조금 낮아지지만 최대 7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큰 혜택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는 점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할 때 참고만 되는 건데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깎아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래 80만원 세금 내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세액공제로 72만원을 받았다면 실제로는 8만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65세 이정자님은 국민연금 60만원, 기초연금 30만원으로 한 달을 버티고 계십니다. 월세는 40만원, 작은 빌라에서 혼자 거주 중입니다. 전입신고도 돼 있고 계약서, 월세 이체 모두 본인 명의입니다. 이정자님은 복지상담사의 안내로 처음으로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하셨고 약 50만원 가까이 환급받으셨습니다. 그동안 그냥 빠져나가는 줄만 알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다니 너무 좋았어요. 이 돈으로 한 달은 더 숨 쉴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도 이정자님처럼 신청만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하는 셀프 체크 방법과 신청 절차, 준비 서류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셀프 체크 먼저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나는 무주택자인가요? 집이 본인 명의로 없으면 해당됩니다. 부모님 집에 주소만 되어 있어도 내가 따로 방을 얻어서 살고 있다면 전입신고만 되어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내 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가요? 직장 다니시는 분은 총급여 기준으로, 프리랜서, 자영업자분들은 종합소득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만 받는 어르신도 기타 소득이 없으면 조건에 해당됩니다. 셋째,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내 이름으로 된 계약서인지, 그리고 전입신고가 돼 있고 월세를 통장 이체로 내고 있는지, 이 세 가지의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면 되느냐?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직장 다니는 분은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홈택스 들어가셔서 월세 세액 공제 항목에 서류 첨부하시면 됩니다. 직장이 없거나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인 경우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직접 할 수도 있고 동네 세무서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도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서류가 필요하느냐는 거겠죠. 세 가지 꼭 챙기셔야 합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서 사본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계약서여야 하고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도 나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월세 낸 통장 거래 내역서입니다. 은행 창구나 모바일 앱에서 1년치 거래 내역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낸 건 인정이 안 됩니다. 셋째, 전입신고 사실확인서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신청 준비는 끝난 겁니다. 혹시 내가 직접 하긴 어렵다, 인터넷도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 주민센터에 가셔서 월세 세액 공제 신청하려고요. 한마디만 하시면 담당 직원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하나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60대 박은철님은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며 한 달에 45만원씩 월세 내고 계셨습니다. 연소득은 2,500만원 정도였고 오피스텔 전입신고, 계약서, 이체 내역 모두 본인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박은철님은 그동안 세금 돌려받는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지인이 알려줘서 처음으로 주민센터 복지상담실에 들렀고 직원 안내로 서류를 뽑아 세무서에 제출했더니 약 65만원 가까운 세액공제를 받게 되셨습니다. 이거 내가 안 했으면 진짜 아까울 뻔했네요. 그동안 월세만 빠져나가서 허탈했는데 나라에서 이렇게라도 도와주는 거 있으면 꼭 신청해야겠다 싶어요. 월세 계약을 새로 하시거나 이사하실 때는 반드시 계약서에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두세요. 이게 빠져있으면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월세를 누구 대신 내주거나 부모님이나 자녀 계좌로 이체한 경우도 본인 명의가 아니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계약서, 통장, 전입신고, 이 세 가지가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보셨다면 나도 신청할 수 있겠다 하고 감이 오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거나 신청할 때 자주 실수하는 부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놓치면 조건에 딱 맞아도 공제가 거절될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주소지만 갖고 있고 실제로는 신고를 안 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를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동네 주민센터에 가셔서 5분이면 끝납니다. 이사하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면 제일 좋고 늦게 하셨더라도 신고가 돼 있으면 인정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월세를 현금으로만 내신 경우입니다. 요즘도 집주인이 현금으로 받자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금 지급은 증빙이 되지 않아서 인정이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이름 통장에서 임대인 통장으로 이체하는 겁니다. 자동이체나 스마트폰 이체 다 인정됩니다. 꼭 통장에 기록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계약서에 임대인 주민등록번호가 빠져있는 경우입니다. 계약할 때는 몰랐지만 신청하려고 보니 임대인 정보가 부족해서 접수가 거부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새로 계약하실 땐 꼭 임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부 받아서 계약서에 명확하게 써두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내가 계약자지만 월세는 다른 가족 이름 계좌에서 나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어머님 이름이 되어 있는데 월세는 아들 계좌에서 나간다든가 하는 경우, 이러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계약자 본인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같은 집에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부모님,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소득이 합산되어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주민센터에 가서 세대 분리 전입 신고를 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자주 나오는 질문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나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짜리 집에 사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됩니다. 중요한 건 보증금보다 월세가 있다는 점이고 그 월세에 대해 매달 내고 있다는 기록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직장도 없고 연금만 받는데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만 받아도 다른 소득이 없으면 해당됩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어르신일수록 더 유리합니다.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해도 됩니다. 단 이전 집과 새 집 모두 계약서, 전입신고, 통장 이체 내역이 있어야 하고 그 금액을 합산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난해 것도 신청 못했는데 지금 해도 되나요? 과거 5년 이내까진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못 받으셨던 분들은 지난 기록까지 꺼내보시고 지금이라도 꼭 신청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꿀팁 하나 드릴게요. 모든 서류는 한번 챙겨두면 매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연장되거나 같은 조건이면 새로 안 내도 되고 홈택스에 등록된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번만 잘 해두시면 내년부턴 훨씬 수월해진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나도 신청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기셨을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어떤 분이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월세 세액 공제,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나는 무주택자인가요? 집이 없고 내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해당됩니다. 둘째, 전입신고가 돼 있나요? 주소지만 있는 건 안 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실제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인정받습니다. 셋째, 소득은 7천만 원 이하인가요? 직장은 연봉 기준이고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총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 기준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환급받을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이 조건이 맞으면 지금부터 당장 신청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이 있는 통장 거래 내역, 전입신고 사실 확인서, 이건 모두 주민센터, 은행,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세액공제 항목 중 월세 세액공제를 선택하고 이 세 가지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 연말정산할 때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도 되고요. 홈택스에서 미리 등록해두면 자동으로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럼 신청했으면 언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국세청이 정한 일정에 따라 세금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달 이내에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돈은 말 그대로 나라에서 세금 덜 냈어야 했네요, 돌려드릴게요 하고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주는 건 아니고 요건이 맞는 분에게만 드리는 거니까 이건 혜택이 아니라 권리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 혼자 사는 청년, 가정 꾸려가는 청년 가장, 수입이 일정치 않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정말 다양한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지금도 월세를 내고 계신다면 조건만 맞으면 거의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 홈택스, 세무서, 주민센터 어디든 월세 세액 공제 신청하려고 왔어요. 이 한마디만 해도 도와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나 몰랐는데 나도 될까? 이런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단 한 명이라도 이거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걸, 그런 후회 남지 않게 지금 바로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내일정보TV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 돈 되는 복지, 손해 막는 제도들 쉽고 따뜻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정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